안녕하세요. 김진성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첫 번째 녹화를 하고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앞으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먼저 방사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포감이 있잖아요. 공포감이 있는데 방사선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넓은 의미로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가진 입자 혹은 그 파동의 흐름을 보통 방사선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혹은 이제 파티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제 방사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익숙한 가시광선이나 뭐 적외선 등도 포함을 하고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뭐 전자선이나 양성자 혹은 뭐 중입자 이런 입자들도 이런 방사선에 이제 크게 볼 때는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시광선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가시광선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의 정의는 넓은 의미로 다 방사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좁은 의미로 고에너지 방사선, 뭐 다른 의미로는 사실은 전리 방사선을 우리가 따로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설명을 할 때 이러한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밴드라고 있죠. 여기는 굉장히 이제 주파수 이게 넓은 그러니까 큰 주파수를 사용하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원래는 방사선이라고 우리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부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람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TV 방송도 요 영역대의 방송을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오게 되면은 라디오 주파수 우리가 아침 뭐 혹은 뭐 이제 출퇴근할 때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라디오 주파수가 이 영역대의 방사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뭐 전쟁에서 쓰는 레이더에서 쓰는 주파수가 이제 그 영역대고 그 옆으로 오게 되면은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게 보이죠. 마이크로웨이브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삼각김밥, 저는 삼각김밥을 좋아하는데 전주 비빔 이거 맛있잖아요. 그 삼각김밥이나 뭐 핫도그 뭐 이런 거를 데워 먹는 전자레인지를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넓은 의미로 에너지를 가진 입자나 혹은 파동의 흐름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자레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별건 안 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의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그 안에 있는 삼각김밥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까지 받고 인프라레드도 사실은 방사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의 영역도 사실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중에서 방사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기 브로드캐스트 밴드에서 여기 가시광선까지는 사실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UV부터, 이 울트라바이올렛부터는 사람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갈 때 선크림, UV를 막는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울트라바이올렛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파장이 짧아지면서 에너지가 커집니다. 에너지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오나이제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를 과도하게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런 것들은
방사선인데 에너지를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 방사선을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X선이라고 할 수 있죠. X선은 1895년에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벨상 첫 번째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1901년에 받게 되는데, 받게 됐을 때 찍은 영상이 바로 이런 영상이죠. 이게 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렌트겐의 와이프의 손이고 저게 결혼 반지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X선을 볼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사선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흐름, 입자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방사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이런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사실 이 안에 전기 에너지를 가진 배터리가 들어있죠.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이는 가시광선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X선에 대해서 영상을 전달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요 부분만 확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요 반지 부분만 확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X선을 우리가 10이라는 에너지를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이라는 에너지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요거를 투과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X선이 요 반지, 제 반지를 끼고 있는데 요 반지를 투과한다고 생각을 할 때 처음에 10이라는 걸 우리가 주는데, 이게 이제 X선이 에너지를 전달할 때 아무것도 없는 요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는 10이라는 에너지가 갔을 때 10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두꺼운 반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반지는 여기가 두꺼운 물질 혹은 뭐 다른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10이라는 거를 이렇게 줬을 때 10이 다 지나가지 않고 2라는 값만 뒤에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뼈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했을 때는 10을 전달했을 때 6이 여기서 사라지고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뒤에 4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거는 10이 나오고 어떤 거는 2가 나오고 어떤 건 4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영상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이런 렌트겐의 와이프의 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에만 쓰이게 되었냐?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요게 방사선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그게 방사선 치료에 사람들이 사용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제 퀴리 부인의 남편, 이제 피에르 퀴리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팔뚝에 라듐을 올려다 두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방사선을 쐰 다음에 뭐 며칠째 딱지가 생겼고 괴사가 깊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더라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방사선, 이제 그때는 라듐이었겠죠. 라듐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세포가 괴사되는 것을 일부러 일으킬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영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어떤 정도 이상을 주게 되면은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더라. 그럼 이걸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퀴리 부인과 피에르 퀴리가 이거를 암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거를 밝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5년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방사선, X선과 라듐 혹은 뭐 코발트 여러 가지 방사선이 사람을 치료하고 진단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짧게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방사선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 혹은 파동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이렇게 닿지 않는 상태에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전달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도 사실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방사선이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에너지가 높거나 이온화가 가능한 그런 방사선을 좁게 방사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오늘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 시간에는 제가 X선 그리고 이런 전자선 혹은 양성자 이런 게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0분 정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방사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어색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익숙해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